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한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관련 소식과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우리나라 업계인 바로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대형 SV 팰리세이드를 출시에 이어서요, 올해 또 다른 새로운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주인공은 소형 SV 고나보다 작은 크로스오버 코드명 QXi로 올해 4월에 개최되는 뉴욕 오토쇼의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스틱스와 그 베뉴를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명 코드명이죠. 코드명 QXi의 차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틱스, 아까 두 개로 소개해드린 스틱스와 베뉴를 소개를 하면요, 스틱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강의 여신이라고 하고요, 베뉴는 프랑스어로 탄생, 완성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디자인 담당인 이상호 상무는요, 해외 자동차 매체인 모터 트렌드와의 인터뷰에서 신차는 코나와 전혀 다른 독특한 디자인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독특한 실내 공간과 대담하고 강렬하며 대담한 캐릭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CUV는요, 이제 현대차 자동차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되 플랫폼은 코나의 것을 공유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이제 기아차의 이제 소형 SV 스톤의 경우 지나치게 전통적인 이제 디자인으로 다소 매력감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면서 새로운 소형 CUV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들은 이상문요, 이제 현대차가 큰 차를 선호하는 북미 시장에서 특별한 SUV를 원하는 틈새 시장을 찾고 있으며 분명히 그런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면서 소형 자동차의 피아트 500이나 포드 에코스포츠 판매량에도 변화를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외신들은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소형 CUV 출시를 통해 준중형 SV 투싼과 중형 SV 산타페 판매 역시 향상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이 신형 CUV는요, 시장에 따라서 가솔린 및 디젤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엔진에 모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1.0 리터의 이제 TGI 및 7단 DCT 변속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거 광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출시를 하려는 차종 중 하나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거 광주형 공장, 그러니까 광주 공장에서 생산이 될 죄송합니다. 확률이 좀 큰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박을 통해서 판매를 할지 아니면 미국 공장에서 판매를 할지는 그거는 추후에 얘기해 볼 얘기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살짝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지만, 할 건 해야죠. 그렇다고 얘기를 저는 드리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합니다. 지난 18일, 한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아마존은요, 오늘 2020년 말까지 리비안에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90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리비안은요, 2009년에 설립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로 이제 2018년 로스앤젤레스 국제 모터쇼에서 R1T 픽업 트럭과 RS1 7인승 SV를 공개하며 강한 인상을 주었던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존 주도의 투자 아래 RT1과 RS
R1S입니다. 네, 두 모델을 이 일리노이주 노멀에 위치한 새 공장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상당 투자에도 좀 불구하고 리비안은 독립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뭐 정확한 투자액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스미토모 그룹과 사우디의 압둘 라티프 자밀 그룹을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 또한 이 투자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리비안 창업주 겸 CEO인 바로 알제리 스카린지는요, 이날 발표해서 이번 투자는 리비안의 미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이제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적합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제품, 기술, 그리고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정을 아마존과 함께해서 기대되며 기쁘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R1T와 하고요, R1S는요, 이제 모두 배터리 팩에 105kWh, 135kWh, 180kWh 세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1회 충전 거리로 105kWh 경우에는요, 약 370km, 그다음에 180km, 아트와워는요, 이제 경우에는 64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R1T 픽업트는요, 4개 전기 모터를 장착해 2.6톤의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0초에서 60km까지 약 3초 만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한편 이제 R1S는요, R1T와 같이 기술이 적용되었고 7인승보다 일반적인 SV 외관을 또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R1S는요, 미국에서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고요. 가격은 미국 정부의 EV 세금 환급 후 약 6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약 7,310만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이 해외 자동차 소식 리뷰를 제가 어떤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 링크 칸이 있으니까요, 설명이 있으니까요,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고 거기에서도 자세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요, 세계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배터리 셀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연설에서 그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100%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는 산업 주권과 독립성을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프랑스 내에 배터리 산업에만 5년간 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91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각 국가에 한 개씩의 배터리 공장을 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예산안에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물론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있는 무역 전쟁 기조도 한몫을 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르노, PSA 등 프랑스 국적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뭐 LG화학, 삼성 SDI, 중국의 CATL 등 국내와 중국 업체를 통해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발언이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독일 정부 또한 이제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부터 전기차 출시를 본격화할 계획인데다 또 컨소시엄 출범을 통한 유럽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내년까지요 100만 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제조사와 또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에도 총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40억 투입을 해가지고 1회 충전거리를 10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연구를 지원하기 등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편 이제 삼성과 LG는 올해부터요 독일의 폭스바겐의 그룹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020년부터 폭스바겐의 북미 지역 전기차에 적용될 배터리를 생산을 또 담당을 하게 된답니다. 사실 독일이 인프라는 굉장히 빨라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했을 때도 그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넥소를 타고 또 그때 충전하는 모습까지 포착하는 이런 영상까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한 줄 유럽의 반란이 시작됐다, 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지금 되게 글로벌한 기업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푸조 이런 데는 다 유럽 회사인데 나머지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부품이란지 이런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바꾸겠다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또 중국의 CATL 같은 그런 배터리들보다 가성비라든지 이런 좋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지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바로 테슬라 얘기인데요. 테슬라 전기차 라인업에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감성 기술이 반영돼 인기를 끌 전망이랍니다. 주인이 잠시 차를 비운 사이 혼자 차에 남겨줄 애완동물을 위한 일명 독 모드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예고했던 독 모드가 드디어 공개됐다고 최근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독 모드를 활용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2분여의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독 모드를 시행하자 적당한 차량 실내 온도가 설정이 되었고요. 앞쪽 유리창에는 주인이 곧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이 영상 공개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는 차량 실내 온도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고요. 또 실내 온도가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 차 속에 혼자 있는 자녀나 애완동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며 이색 기능성 모듈에 대한 특징점을 알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혼자 놔둬가지고 애완동물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에서는 이런 감성 기술을 또 독 모드를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동물과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미국 이제 기술에서 미국 판매되는 테슬라 자동차에는 아무래도 곧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들어갈지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가 올해 안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 포르쉐 최초의 EV 스포츠카인 타이칸의 첫 해 생산량을 2만 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타이칸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이칸은 2개의 연구자석 동기식 모터를 탑재해 최고 출력 6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제로백이 3.5초 이하, 200km까지 12초 이하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1회 충전 거리는요, 유럽 기준으로는 500km 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만 대로 계획은요, 아무래도 시장 반응에 따라 산출될 것으로,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측정된 수치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포르쉐는 지난 말 타이칸의 연간 생산량을 4만 대까지 늘릴 거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금 낮춘 이유가 이제 작년 글로벌 판매 실적이 912 시리즈가 3만 5천 대 정도 된다고요. 718 박스토와 718 K맨은 약 2만 5천 대를 또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718 박스토와 718 K맨의 이 그런 판매 실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수준이기 때문에 2만 대로 설정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전 계약을 실시를 한다고 해요. 사전 계약 실시를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를 안 할지 모르겠고,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긴 한데, 바로 EV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그 전시회인데, 거기에 이제 공식 후원사로 지금 포르쉐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칸을 보여줄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 4월 중순이면 그때 거의 확정이 공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나 영상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축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상반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대로 구독한다고 이렇게 알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또 뵙고, 또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